고속도로에서 사고로 전복된 자동차를 사람들이 들어 올려 부상자를 구해낸다거나 화물차 적재함에서 쏟아진 물건들을 지나가던 시민들이 모여 함께 치워주는 모습 많이 보셨죠? 이런 감동적인 장면을 목격한 외국인들은 저마다 감탄을 금치 못하는데요. 그런데 한국인들에게는 그저 당연한 듯 특별하지 않은 장면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여기 이런 한국인들만의 특별한 능력, 오지랖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온 교수님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미국의 저명한 심리학 교수가 분석한 한국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능력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이미 눌러주셨죠? 감사합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의 사라 윌슨 교수입니다. 지난 20년간 문화심리학자로서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 문화적 특성을 연구해 왔습니다. 서구권에서는 개인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하며 타인의 삶에 깊이 개입하는 것을 피해야 할 행동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2019년 한국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전혀 다른 사회적 상호작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경험한 충격적인 순간은 명동의 한 식당에서였습니다. 메뉴를 고르며 망설이고 있을 때 옆 테이블의 손님들이 먼저 다가와 음식을 추천해 주었습니다. 더욱 놀라웠던 것은 그분들이 주문을 도와주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하는지, 어떤 조합으로 먹으면 맛있는지까지 상세히 설명해 주셨다는 점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인상적인 경험은 서울 지하철에서 있었습니다. 제가 지도를 들여다보며 길을 헤매고 있을 때 한 학생이 다가와 목적지를 물어보았습니다. 그 학생은 제가 내려야 할 역까지 동행하며 올바른 출구로 나갈 수 있도록 안내해 주었습니다. 미국이었다면 지나가는 사람이 방향만 알려주고 끝났을 상황이 한국에서는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전개된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들을 한국에서는 오지랖이라고 부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단어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줄 알았지만 실제로는 한국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문화적 특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타인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책임감의 일환으로 받아들이며 자신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도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강한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심리학적으로 볼 때 한국 사회가 강력한 관계주의를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관계주의란 개인이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타인과의 연결 속에서 존재한다고 여기는 사고방식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율적인 선택을 하고 독립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한국에서는 타인의 선택과 감정이 나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나 또한 타인의 결정에 영향을 주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계기가 되어 저는 한국인의 오지랖 문화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별한 문화적 현상이 친절이나 간섭의 차원을 넘어선 깊은 사회심리학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제가 발견한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한국인의 오지랖 문화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된 것은 이 특별한 문화적 현상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인들의 오지랖은 개인적 차원의 친절을 넘어서 사회 전체를 움직이는 강력한 원동력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한국의 식당 문화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은 메뉴판을 보기도 전에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라고 먼저 물어봅니다. 이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자신의 선택을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이러한 행동이 한국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예의로 받아들여지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성향이 사회적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력하게 발현된다는 점입니다. 한국인들은 누군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발벗고 나서서 돕습니다. 이는 자신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허태균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행동은 한국인들의 관계주의적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타인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인들의 주체성입니다. 이는 집단주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각 개인이 관계 속에서 자신의 존재감과 영향력을 확인하고 확대하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한국인들은 문제 해결 과정에서 매우 창의적인 접근을 보여줍니다.
기존의 원칙이나 관행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러한 특성은 위기 상황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한국인들은 새로운 환경적 요인들을 빠르게 흡수하고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창의성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때로는 제품 개발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활용법을 고안해내는 등 놀라운 면모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항상 긍정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과도한 개인적 판단으로 이어져 원칙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면성 속에서도 한국 사회는 전례 없는 경제 발전을 이룩했으며 이는 한국인들의 이러한 특성이 현대 사회에서 강력한 경쟁력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제가 연구를 통해 발견한 가장 흥미로운 점은 한국인들의 오지랖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있어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전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국인들의 사고방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어려움이 결국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국인들의 특성은 글로벌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어가는 현대 사회에서 한국인들의 오지랖은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연대와 협력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앞으로 제가 설명드릴 여러 사례들을 통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전 세계를 혼돈에 빠뜨렸지만 한국은 놀라운 대응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주목한 것은 정부의 대응이 아닌 시민들의 자발적인 협력이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오지랖 정신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증명한 사례였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봉쇄 조치를 시행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할 때 한국은 전혀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시민들은 정부의 강제 명령이 없어도 자발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했고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이러한 행동은 타인의 안전을 우선시하는 한국인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드라이브스루 검사소 운영이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이 혁신적인 시스템을 도입했을 때 시민들은 즉각적으로 이를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감염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검사를 받았고 확진자와 접촉한 경우에도 즉시 보고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개인의 감염 여부가 공동체 전체의 안전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깊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의료진을 향한 시민들의 지원도 놀라웠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의료진을 위한 도시락과 간식이 병원으로 배달되었고 개인과 기업들이 앞다투어 마스크와 방호복을 기부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더욱 강하게 발현되는 한국인의 오지랖 정신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한국의 방역 모델을 극찬하며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모범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BBC, CNN, 뉴욕타임스 등 주요 외신들은 강제적 봉쇄 없이 팬데믹을 극복한 대표적 성공 사례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이끌어낸 한국의 공동체 의식에 주목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핵심에는 한국인의 관계주의적 특성이 있었습니다. 서구 사회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개인의 자유 침해로 보는 시위가 벌어졌지만 한국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타인을 배려하는 당연한 행동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는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한국인의 사고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한국의 방역 경험이 국제사회에 미친 영향입니다. 한국은 자국의 방역 노하우를 다른 나라들과 공유했고 방역 물품을 지원하며 국제 협력을 이끌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오지랖이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인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한국인의 저력은 현대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동체의 안전이 충돌하는 상황에서 한국은 양자의 조화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7일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는 한국 역사상 최악의 해양오염 사고였습니다. 12,547킬로리터의 원유가 바다로 유출되면서 서해안의 아름다운 생태계가 송두리째 위험에 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복구에 최소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고 소식이 전해지자 전국 각지에서 자원봉사자들이 태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이면 수만 명의 시민들이 기름 제거 작업에 참여했고 평일에도 수천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해안가를 지켰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정부나 지자체의 동원이 아닌 시민들의 순수한 참여의식이 만들어낸 결과였습니다. 최종적으로 123만 명이 넘는 자원봉사자가 참여했습니다. 이는 당시 세계 재난 구호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였습니다. 영국 BBC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결집력이 재난을 극복했다고 보도했으며 미국 CNN은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만든 기적이라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다양성이었습니다. 학생, 회사원, 주부, 노인 등 모든 연령층과 직업군의 사람들이 참여했습니다. 심지어 휴가를 내고 참여하는 직장인들도 있었고 수학여행 대신 봉사활동을 선택한 학교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기름 제거 작업에 헌신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돕기 위한 지원의 손길도 이어졌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음식과 생수, 방한용품이 보내졌고 기업들은 청소도구와 장비를 지원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자원봉사 일정과 필요한 물품을 조율하는 네트워크가 자발적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는 한국인의 오지랖이 만들어낸 놀라운 조직력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전문가들이 10년이 걸릴 것이라 예측했던 복구 작업이 2년 만에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세계환경재해 복구 역사에서 유례없는 성과였습니다. UN 환경계획은 이를 시민 참여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했으며 여러 나라에서 재난 대응 사례 연구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태안의 기적은 한국인의 오지랖이 가진 힘을 명확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위기 상황에서 발현되는 공동체 의식의 결정체였으며 개인의 이해관계를 넘어선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모여 거대한 재난을 극복한 것입니다. 이 사례는 현대사회가 직면한 문화적 과제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시대에 공동체를 위한 자발적 헌신이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태안의 경험은 이제 전 세계적인 재난 대응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로 대표되는 한류는 이제 전 세계 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아시아를 넘어 미국, 유럽, 중동, 아프리카까지 한국 문화의 영향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제가 주목한 것은 이러한 성공 뒤에 숨겨진 한국인의 오지랖 정신이었습니다. 특히 K-팝의 세계적 성공에는 한국 팬들의 특별한 역할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닌 적극적인 문화 전파자로 활동했습니다. 해외 팬들을 위해 자발적으로 가사를 번역하고 한국 문화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며 때로는 기획사보다 더 체계적인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러한 활동이 철저히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한국 팬들은 좋아하는 아티스트의 성공을 자신의 일처럼 여기며 그들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했습니다. 유튜브 조회수를 높이기 위한 조직적인 스트리밍, SNS에서의 체계적인 홍보 활동은 이제 전 세계 팬덤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K-드라마의 성공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국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주요 장면을 클립으로 제작하고 해외 팬들을 위해 자막을 제작하며 문화적 맥락을 설명하는 상세한 해설을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없었다면 K-드라마가 문화적 장벽을 넘어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 팬들의 사회적 영향력입니다. 이들은 좋아하는 스타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그들의 이름으로 자선활동을 펼치고 사회적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는 문화 소비를 넘어선 사회적 책임으로 발전한 것으로 전 세계 팬덤 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팬덤 문화는 서구의 그것과는 확연히 다릅니다. 서구에서는 팬과 스타의 관계가 소비자와 상품의 관계에 가깝다면 한국의 팬들은 스타의 성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동반자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이는 한국인의 관계주의적 특성이 문화산업에서 발현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은 K컬처의 글로벌화 과정에서 큰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 팬들은 해외 팬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문화적 가교 역할을 했고, 이는 한류의 빠른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의 전문가들은 이러한 한국 팬들의 역할을 문화 전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평가합니다. K컬처의 성공은 한국인의 오지랖이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콘텐츠의 우수성을 넘어 그것을 전파하고 발전시키는 팬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이제 한국의 팬덤 문화는 글로벌 문화 산업의 새로운 표준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인의 오지랖은 문화적 경계를 넘어 전 세계인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문화의 생산과 소비를 넘어선 새로운 형태의 문화적 상호작용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의 연구를 통해 저는 한국인의 오지랖이 가진 특별한 가치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졌던 이 문화적 특성이 사실은 미래 사회가 필요로 하는 가장 중요한 자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인의 오지랖은 개인의 영역을 넘어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강력한 사회적 힘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대응력, 태안기름 유출 사고에서 증명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 K컬처의 세계적 성공까지, 이 모든 것의 핵심에는 한국인의 오지랖 정신이 있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이러한 특성이 현대사회의 문제 해결에 매우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개인주의가 극단화되어가는 현대사회에서 한국인의 오지랖은 공동체적 가치와 개인의 주체성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는 미래 사회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합니다. 한국인의 창의성도 주목할 만합니다. 기존의 원칙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위기 상황에서 빠르게 적응하는 유연성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이러한 특성은 급변하는 미래 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더욱 흥미로운 것은 한국인의 오지랖이 만들어내는 독특한 관계성입니다. 서구의 개인주의나 동양의 전통적 집단주의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관계를 형성합니다. 개인의 존재감을 인정하면서도 타인과의 관계를 중시하는 이러한 특성은 글로벌 시대에 필요한 새로운 관계의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이제 전 세계가 한국인의 오지랖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보여준 놀라운 대응력, 문화적 영향력의 확산,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적 지혜 등은 이미 여러 나라에서 연구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오지랖은 더 이상 한국만의 특성이 아닌 글로벌 스탠다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습니다. 미래 사회는 더욱 복잡해질 것이며 새로운 형태의 문제들이 끊임없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인의 오지랖은 더욱 빛을 발할 것입니다. 타인을 배려하면서도 창의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능력,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 자발적으로 협력하는 정신은 미래 사회에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한국인의 DNA에 깊이 새겨진 이 오지랖 정신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발전할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가능성을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전 세계가 개인주의의 한계에 직면한 지금, 한국인의 오지랖은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확신합니다. 한국인의 오지랖은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핵심 동력이 될 것입니다. 이는 문화적 특성을 넘어선 인류 사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특별한 문화적 자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할 것이며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오지랖이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됩니다. 이것은 분명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소개해드린 하버드대 사라 윌슨 교수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우리의 모습이 참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게 여기던 행동들, 때론 오지랖이라며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특성들이 사실은 대단한 문화적 자산이었다니 놀랍지 않으신가요? 오지랖이라는 말, 이제는 자부심을 가져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런 특별한 문화가 세계를 더 따뜻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영상에서도 우리나라의 숨은 매력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